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채널 다시새싹입니다. 요즘 신발 신기가 괜히 힘드신가요? 예전엔 아무 신발이나 신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슬리퍼도 운동화도 다 불편해지셨다는 분이 많습니다. 발가락이 눌리고 발등이 뻐근하고 신발을 벗으면 시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욱신거리죠. 그런데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써온 발, 그 중에서도 엄지발가락이 왜 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를 차근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첫째,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둘째, 통증이 생기는 이유와 몸의 구조, 셋째,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교정 운동, 넷째, 신발과 생활 습관에서 바꿔야 할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이 편해지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1부 이게 병이었어.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의 한 할머니는 얼마 전까지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김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발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건 무지외 반증이에요. 할머니는 웃었답니다. 아니, 무슨 이상한 병이 다 있대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밀리면서 발 옆이 불룩 튀어나왔고 그 부위가 빨갛게 붓고 신발이 닿을 때마다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젊었을 땐 구두 신고 뛰어다녔는데 요즘은 슬리퍼조차 아픕니다. 밤엔 발이 화끈거리고 아침엔 붓기가 심해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죠. 이건 단순히 모양이 변한 게 아닙니다. 걸음이 달라지고 무릎과 허리까지 영향을 줍니다. 우리 발은 평생의 세월을 기록하는 곳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지금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냥 발가락이 좀 휜 거겠지. 그게 아니라 그건 수십 년간 우리를 버텨준 발이 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2부 왜 나한테만 생겨? 이 병은 억울합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오는 병이 아니고 오히려 평생 열심히 살았던 사람에게 찾아오는 병이에요. 젊을 때 하이힐을 신고 출퇴근하던 여성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던 주부들, 식당 마트 교사 간호사처럼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 모두 무지외 반증의 위험군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신발입니다. 좁은 신발 앞이 뾰족한 구두 높은 하이힐은 발가락을 옆으로 밀어내고 관절을 뒤틀어 버립니다. 하루만 신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누적되면 관절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서는 습관입니다. 요리하면서 장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잠깐이라도 앉지 않고 계속 서 있다 보면 발 앞쪽이 눌려 피가 안 통하고 인대가 서서히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유전과 체형입니다. 가족 중에도 발가락이 휜 분이 있다면 비슷한 형태의 뼈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나이와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인대가 느슨해집니다. 젊을 때 버텼던 힘줄이 풀리기 시작하고 작은 충격에도 휘기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변화입니다. 나이 들어 체중이 늘면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복부 지방이 많을수록 체중 중심이 앞으로 쏠려 엄지 쪽에 더 많은 하중이 실립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 결국 발의 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열심히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아침마다 버스 정류장으로, 시장에서 손주 등하교길에서 우린 늙었고 또 걸었습니다. 그 시간의 결과가 지금의 발이에요. 3부 이건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붓기입니다. 엄지 옆이 붓고 신발에 닿을 때 통증이 옵니다. 붓기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된다면 이미 진행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통증과 굳은 살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 밑에 단단한 굳은 살이 생깁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 그 부위가 찌릿합니다. 이건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쏠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체형 변화입니다. 걸음이 바깥쪽으로 틀어지고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허리 통증, 골반 불균형까지 이어지죠. 무지외 반증은 단순히 발의 병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한쪽 발이 아프면 반대쪽 발로 무게를 옮깁니다. 그게 반복되면 척추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병은 전신질환으로 봐야 합니다. 사부치료의 원리와 병원 진단.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죠. 이거 그냥 뼈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형외과에서 보면 그건 단순한 뼈 문제가 아닙니다. 발의 구조 근육인대 신경이 모두 관계돼 있습니다. 무지외 반증은 엄지발가락의 관절 각도 이상이 핵심이에요. 의사는 보통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엄지와 둘째 뼈가 이루는 각도가 15도 이상이면 무지외 반증으로 진단합니다. 치료는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생활습관 교정. 신발 교체, 체중 조절,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줄입니다. 둘째, 보조기 치료. 밤에는 부드러운 교정기, 낮에는 실리콘 패드를 사용해 엄지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수술 치료. 관절이 완전히 굳었거나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할 때 시행합니다. 요즘은 절개 범위가 작고 회복이 빠른 미세절골술도 많이 시행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치료를 시작하느냐입니다. 너무 늦으면 교정이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운동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후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법입니다. 비싼 장비도 어려운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기상 후 따뜻한 물수건으로 엄지 관절을 감싸 5분간 찜질합니다. 밤새 굳은 근육이 풀리고 혈류가 살아납니다. 발가락 벌리기, 수건 끌어당기기, 엄지 당기기, 종아리 늘리기. 이 5가지를 모두 해도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어도 일주일만 하면 발이 가벼워집니다. 신발도 바꿔야 합니다. 발볼이 넓고 앞이 둥글며 굽은 낮고 안정된 신발을 신으세요. 실내화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에요. 보조기와 스페이서도 도움됩니다. 잠잘 때 30분만 착용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아프면 바로 빼세요. 다시 새싹이 전하는 건강 루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꾸준함이 곧 치료입니다. 오늘 3분이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발이 편해지고 걸음이 부드러워지고 허리의 긴장이 풀립니다. 시장길 걷는 게 덜 힘들고 계단이 두렵지 않습니다. 밤에도 잠이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걷는 즐거움이 돌아오죠. 외출이 다시 설레는 일이 됩니다. 발이 편해지면 삶이 편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다시 새싹이 늘 말하는 삶의 회복이에요. 육부, 오늘도 발에게 고맙다. 우리의 발은 평생 우리를 데려다 줬습니다. 젊을 땐 출근길로, 아이 키우는 시절엔 시장길로, 지금은 손주 보러 가는 길로, 그 길마다 발이 함께했죠. 이제는 우리가 그 발에게 고맙다고 말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2발을 따뜻하게 쓸어보세요. 손끝으로 발등을 만지며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 발아. 그 한마디가 내일의 걸음을 바꿉니다. 발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고 하루가 편해야 인생이 편합니다. 다시 새싹은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건강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